QQQ, QLD, TQQQ 투자자라면 지금 미국이 중국 항구를 압박하는 뉴스를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항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물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스닥의 미래 이익률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중국과 관세 몇 % 올리고 내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 깔아놓은 항구, 물류, 광물, 금융, 제조망을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중국 국유 기업과 자본은 전 세계 90개국 100여 개 주요 해외 항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 주변 항구, 그리스 피레에푸스항, 독일 함부르크항, 아프리카 지부티, 스리랑카 한반토 타항, 페루 창카이항, 이스라엘 하이파항까지 전 세계 바다의 길목마다 중국 자본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물류지만 위기 때는 정보이고 전쟁 때는 군사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QQ가 흔들리는 이유, QLD가 더 크게 출렁이는 이유, TQQQ가 하루에도 계좌를 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실적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어느 공급망을 살리고 어느 공급망을 끊어내는지를 보는 장입니다. 호주의 다윈항을 보셔야 합니다. 호주 북부의 안보 요충지인 다윈항은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이 99년 장기 임대를 가져갔습니다. 99년입니다. 사실상 한 세대가 아니라 3세대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이 들어가고 호주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제권 회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 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99년 임대로 가져갔고 대표적인 부채 함정 사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콜롬보항 터미널 확장에 대규모 자금을 넣으면서 중국 중심 물류 구조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항은 더 민감합니다. 미 해군 제6함대 군함이 자주 기항하는 지중해 핵심 항구인데 중국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함 동선, 군사정보, 지중해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접 터미널 운영권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아다니 그룹과 이스라엘 컨소시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항도 보셔야 합니다. 중국은 원래 35% 지분을 원했습니다. 35%면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압박과 유럽 안보 여론 때문에 최종적으로 24.9%로 제한됐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핵심입니다. 35%에서 24.9%로 줄었다는 건 중국에게 항구를 맡기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QQQ, QLD, TQQQ 투자자는 여기서 뭘 봐야 하느냐?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린다. 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돈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항구가 바뀌면 물류가 바뀝니다. 물류가 바뀌면 공장이 바뀝니다. 공장이 바뀌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센터, 방산, 전력망의 수혜 기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나스닥으로 들어옵니다. 멕시코를 보시면 더 선명합니다. 중국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멕시코산이지만 자본과 부품과 공급망을 보면 중국이 남아있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를 통해 이 우회로를 막으려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2025년 미국과 멕시코의 총교역액은 8,728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갔고 캐나다는 7,194억 달러, 중국은 4,146억 달러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교역 구조에서 1위가 아닙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하려는 건 분명합니다. 북미 대륙 전체를 반중 경제 블록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QQQ 투자자는 기회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멀리 중국에 두지 않고 가까운 멕시코, 캐나다, 미국 안으로 당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 반도체, AI 인프라, 전력 설비,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로봇, 물류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나스닥의 핵심 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질서 안에 들어온 기업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QQQ가 단순 기술주 묶음이 아니라 미국식 세계 질서의 자본 시장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카드는 금융입니다. 관세는 아픕니다. 수출 규제도 아픕니다. 하지만 금융 제재는 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기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중국뿐 아니라 친중 우회 수출국까지 정밀하게 관세 그물망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발표될 때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QQQ는 버텨도 QLD는 더 흔들리고 TQQQ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업이 갑자기 망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대형은행 제재입니다. 미국이 특정 은행의 달러 거래를 끊어버리면 그 은행은 국제결제에서 사실상 마비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형은행들에게 신규 대출을 멈추고 리스크를 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막히면 무역이 막히고 무역이 막히면 제조가 막히고 제조가 막히면 중국 성장 모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입니다. 미국은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달러망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히토리와 핵심 광물도 봐야 합니다. 중국의 가장 강한 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산, 데이터 센터, 전력망은 모두 핵심 광물에 걸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파키스탄 과다르항이 중요한 이유도 나옵니다. 과다르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중국이 페르시아만 석유를 육로로 가져오려는 에너지 우회로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부티도 중요합니다. 홍해와 수에즈 길목에 있고 전 세계 무역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구간과 연결됩니다. 중국의 몇 안 되는 해외 정식 군사기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니 캄사량은 배터리와 알루미늄에 필요한 보크사이트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항구가 그냥 항구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원료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미국은 이 길을 하나씩 회수하거나 우방국 자본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 중국이 당장 무너지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느 산업에 돈을 몰아줄 것인가입니다. 어느 기업이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어느 기업이 중국 리스크에서 멀어지느냐입니다. 어느 기업이 AI, 반도체, 전력, 광물, 보안, 방산의 교차점에 있느냐입니다. 그 답이 QQQ 안에 있고 그 방향을 더 크게 타는 것이 QLD와 TQQQ입니다. 물론 무조건 낙관하면 안 됩니다. 2027년부터는 더 강한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은 큰 틀을 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전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 질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만, 이란, 북한, 러시아, 브라질, 쿠바, 남미, 중동 이슈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QQ를 들고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겁먹고 다 팔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방향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입니다. 속도는 뉴스와 제재와 협상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초보 투자자는 속도에 당합니다. 오르면 늦게 사고 떨어지면 늦게 팝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버는 투자자는 방향을 봅니다. QQQ가 하루 빠졌다고 미국의 AI 질서가 끝난 게 아닙니다. QLD가 흔들렸다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멈춘 게 아닙니다. TQQQ가 크게 빠졌다고 나스닥의 장기 방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항상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추격하면 안 되고 공포에 던져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평화롭게 정리되는 중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이 깔아놓은 90개국 100여 개 항구 네트워크를 뜯어내고 99년 임대 구조를 흔들고 35% 지분을 24.9%로 낮추고 8,728억 달러의 멕시코 교역망을 북미 블록으로 묶고 60개국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 그물망을 치는 중입니다.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서 재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뉴스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큰 흐름을 놓칩니다. 뉴스가 좋다고 흥분하면 단기 변동성에 당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미국이 돈의 길을 어디로 다시 깔고 있는가? 그 길 위에 QQQ가 있고 그 방향을 더 크게 타는 것이 QLD와 TQQQ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더 시끄러울 겁니다. 중국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히토류 뉴스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만 긴장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관세와 금융 제재는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방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소음과 방향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에 계좌를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이 정리된 뒤에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